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줬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S 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종목부터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오늘의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뭔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좀 하락을 한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주 안에서 오. 하락 바닥을 찍고 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요새 신규 상장주 잘 집으면은 네. 진짜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런 종목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어요? 검사 장비, 검사 장비? 예, 뭐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될것 되고 같습니다. 뭐 검사 장비라고 합니다. 왜 뭔가를 딱 지역적으로 얘기를 해주지는 않는 거? 둘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오, 그런 종목이 있군요. 자, 그러면은 검사 장비라고 합니다. 2차 전지도 되고요. 반도체도 네. 된다고 합니다. 뭐 힌트를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일단 신규 상장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주 좀 많이 가지고 오시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 막상 딱 떠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검사 장비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저도 좀 코멘트를 좀 도와드리자면은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약간 이제 H20보다 사양을 낮은 그 AI 칩을 중국 쪽에다가 이제 다시 좀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런 후공정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여러 이제 뭐 검사 장비를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신규 상장주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종목 중에서 고영이나 뭐 네오셈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곽유정 대표가 갖고 온 종목인 것 마냥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반석 팀장이 갖고 온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블라인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세크. 저는 생소하시죠? 혹시 신규 상장이라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이름은 좀 면도기 이름이 나네요. 네, 네. 그렇지 않나요? 싹싹. 네, 세크. 뭔가 딱 네. 정확한, 그렇습니다. 네, 정갈한. 세크 4월 28일 날 신규 상장을 했고요. 엑스레이 전자 빔 기반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다.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방산 쪽에도 고정밀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했고요. 설계부터 제조, 납품, 설치까지 모두 다 내재화된 수직 계열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도 조금씩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세계 최초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고속 검사 장비도 개발, 상용화가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이 46파이 배터리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으로 개발이 된 건데 테슬라 등에서 이 검사 장비의 효율, 성공률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검증을 했을 때 99%의 성공률을 보였다라는 것까지도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인데요. 이제 바닥을 딛고 오늘 슈팅이 나왔다고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1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기술적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바닥에서 다시 튀어 올라갈 채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 한번 흐름 보시면요. 이전에도 제가 신규 상장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한 다음부터는 제가 꼭 말씀드리죠.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현재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36개월 등 어떻게 풀려나가는가.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얼마인가의 포인트를 맞춰서 네. 품절주라고 했다면 제가 가지고 나왔던 품절주들은 대부분 다 3, 4,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왔죠. 네. 그럼 세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통 가능 주식 수가 35.12%입니다. 신플랫폼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당시 37%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품절주 안에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 선 위에서 이제 막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공모가 15,000원을 이제 막 뚫고 올라간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고민의 영역이 필요는 하겠지만 지속적인 반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나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상승 시도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만한 구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초가 이하, 내일장 시초가 이하부터 차근차근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16,440원은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목표가를 1차적으로 17,000원가량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또는 매수를 하실 분들은 17,000원 언저리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언제까지?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19%가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4월 28일부터 그쵸. 5월 28일까지죠. 그럼 앞으로 한 2주 정도 간 동안 조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오늘 제 생각에는 16,000원대의 매물벽을 좀 소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니까요. 17,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잡아보시고요. 네.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크였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짜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가 17,000원, 손절가 14,500원인데 우리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5월 28일 정도에 이제 19%에 가까운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목표가가 17,000원을 좀 돌파했으면 한다 또 생각이 들고, 신플랫폼도 당시에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또 제2의 신플랫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이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 섹터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섹터. 비만 치료제에서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종목. 상당히 좀 생소한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만 치료제만 떼놓고 봤을 때 요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랠리가 온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허배석 팀장님, 비만 치료제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비만 치료제 중에서 실적이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제 말고도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흐름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끝물이거든요. 그럼 아직 실적이 좋은데도 저점 또는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아가기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말고도 다른 산업을 영위하고 있나요? 네, 다른 파이프 라인이 있고 그쪽에서 지금 매출이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 임상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한번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미약품. 한미약품 저도 좀 답답해요. 여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가장 잘 만들 가능성이 높은 회사거든요. 지금 비만 치료제를. 주가가 네. 밸류가 안 온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한미약품이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기업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월봉 차트를 봐도 거의 한 5년 정도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또 세력의 매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정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저도 이번 주부터 미고비를 맞기 시작했는데요. 진짜요? 네, 근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식욕이 진짜 뚝 떨어지고 벌써 한 2-3kg 정도 감량했거든요. 기분 탓이 아니군요. 살이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만 치료제 지금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 좀 올라가고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가서 지금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지금 이쪽에선 좀 어떻게 지금 약물을 더 만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미고비보다 그 마운자로였나요? 8kg 정도 더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젯바운드 역시도 지금 효능이 있다. 이런 이제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좀 시장에서 반응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적응증까지도 같이 함께 또 임상 들어가 있는 그런 약물들도 있는데요. 정신질환 환자에게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지금 이 GLP-1 비만 치료제 쪽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식욕이 약간 정신적인 것과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투약하고 있는 환자로서 상당 부분, 예. 상당 부분 지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는 지금 6월에 모멘텀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당뇨학회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거든요. 임상 지금 1상 진행 중인데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오는 6월달 이슈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비만 치료제가 원래 당뇨 이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나온 약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당뇨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에서 또 3상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가 있어서 그 상용화를 어떻게 보면은 앞두고 있는 좀 가까운 시일에 앞두고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프페글 레나타이드 이 약물이 올 이제 하반기쯤에 임상 3상을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이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지금 다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미약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수급적인 현안도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에 우리 이제 국내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보다도 기관 매수세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중요한데 지금 기관계 쪽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임상 상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 지금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네. 연달아서 지금 순매수가 지난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2024년도보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동반해서 네. 상승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쵸. 성장성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좀 대형 관련 제약사들 굉장히 좀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세력들과 같이 함께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흐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짧게 대응하신다면은 27만 원 선 잡아드리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구간인 34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고비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채팅창에는 제 멘트가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심이었고 저는 자체 위고비를 먹고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자체 위고비. 위고비는 비싸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요. 올리브유를 아침에 공복마다 제가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면은 이 GLP-1이 몸에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짧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건요. 네. 여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더 안 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빼먹었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갈 때 됐군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해소가 지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좀 해소가 되면 한미약품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과연 뭘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수익 챙기기. 뭔가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2,300에서부터 2,6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은 줄 때 챙기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4848. 맞아요. 그다음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그러니까 수익을 줄 때 챙겨도 또 다시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증시도 AI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바닥에서부터 2650까지 오는 동안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고요.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고요. 빅스 지수 말씀드렸고 ADR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4월 초 2300 아래에서 264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다음 차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한번 고려해서 시장을 대응하는데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다면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화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탄력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재료가 현재까지 눈앞에 딱 보이는 건 없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 요일적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25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금요일마다 반복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 금요일마다 반복된 흐름은 뭐냐? 주초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주중에 변동성을 보였다가 금요일만 되면 무언가 전환점이 나오거나
피크가 나온다라는 공통점이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바닥에 있을 때는 전환점, 상승의 전환점이 나오고요. 지수가 고점에 있을 그러니까요. 때는 하락의 전환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딘가요? 2300에서 2650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코스피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ADR 고점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윗꼬리 또는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이 파란 색깔 박스마다 확인이 되는데 그 박스마다 ADR은 120을 넘어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450 위에서는 더군다나 금요일이죠. 그러면 조금 조심해서 수익 중인 것들은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금요일이 또 온다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딱 우리가 삼아 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전략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건 과연 뭘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블라인드 오픈. 방향성. 자, 방향성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오늘은 좀 숨고르기였죠. 그런데 코스피 잠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네. 한번 보면요. 지금 최근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간 V자 반등으로 올라왔거든요. 지난 이제 2, 3월 달 구간대까지 지금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대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 지난해 7월 달 전고점 구간인 2,8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면 대체 이제 모멘텀 우리가 뭐로 봐야 되는가? 이런 이제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지금 헤빙 무드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1기 정권에서는 이 관세 협상하고 나서 약 19년도 이제 초였나요? 그때는 한 3달 정도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시장이 상단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원화 시장에서 그 네. 환율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한국 측에 원화 가치 그쵸. 절상을 이제 요구를 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환율이 무역 협상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외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향후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약간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V자 반등을 지속해서 갈지 박스권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방향성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반도체 등의 이런 큰 대형 섹터들 있죠. 국내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이어져야지 관련 흐름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막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1,400원이 지켜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아리까리한 그런 시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S 플래닛 아임차터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